시인 안도연은 화엄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숨어있는 절. 가보면 틀림없이 반하는 절. 작지만 소중한 책 같은 절. 잘 늙은 절. 시인의 말처럼 소박하지만 미려한 아름다움이 깃든 산사. 국내 유일 하항식 건축의 극락전을 품고 화엄사는 지금 수줍은 봄꽃처럼 우리 곁에 있다. 다돈산을 지맥으로 불명산 시루봉 중턱에 자리 잡은 화엄사. 화엄사는 금산사의 말사로 창건에 관한 기록은 딱히 없지만 원효와 의상대사가 머물며 수도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통일신라 이전 백제시대 것으로 전해진다. 골짜기 숲길을 지나 물길과 작은 폭포, 철계단을 걸어 올라가 세상의 속진을 털어낸 후에야 민낯을 내보이는 화엄사. 예부터 화엄사에는 복수초 설화가 함께하고 있다. 옛날 옛적 임금님의 딸 연화공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리자 불심 깊은 임금님이 불공을 드렸고 임금님의 꿈에 나타난 부처님이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연꽃 위치를 알려줬는데 그것이 지금의 완주군 운주면이다. 겨울에 그것도 높은 바위 위에 핀 연꽃. 부처님의 은덕에 감화받아 지은 절이 지금의 화엄사라는 것. 화엄사의 이름도 바위 위에 핀 꽃이라는 뜻이다. 화엄사가 주는 절절한 고요함 속에서 하심과 발심으로 더 큰 넉넉함을 찾는다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김봉건 총장. 김봉건 총장은 화엄사를 천천히 더 깊이 둘러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화엄사는 그 불명산 계곡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치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폭포 위쪽에 철사다리를 이렇게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명 그 은둔자의 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즈넉함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그 우리 건축사적으로 굉장히 그 오래된 그런 건물의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대 건축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사찰입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탓에 산사에 가기 위해선 누구라도 두 발로 땅을 내딛고 걸어 불심이 가득해진 후에야 닿을 수 있다는데 숨어 있다는 말도 고즈넉하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으리라.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산사의 첫 번째 관문. 꽃비가 내리는 누각이란 뜻의 어여쁜 이름을 가진 우화루다. 일반 사찰에 가면은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문을 거쳐서 이제 소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국정토에 해당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개의 문을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적 우주관에 의하면은 그 수미산에 다다르기 전에 여러 개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개념과 유사한 것인데요. 이 화엄사 같은 경우는 진입하면서 보셨겠지만은 꽤 높은 절벽 위에 이렇게 절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몇 개의 산문들은 다 생략하고 여기 보시는 우화루 자체가 일종의 진입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우암사가 자리한 위치가 가지는 제한성 때문에 여러 개의 산문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아루 자체가 그런 진입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경내의 정문과 같은 성격의 우아루는 보통의 누각과 달리 단단한 돌로 막혀 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경사진 곳에 위치하는 산지 사찰의 경우는 누각 밑으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각 밑을 통과하게 되면은 누각 밑에 깜깜한 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면서 이제 대형전과 같은 그런 중요 불전이 보이는 극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 사찰을 지은 당시에 설계자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누각의 옆으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옆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사람의 시각이 걸으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장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해서 누각 밑은 막아버리고 지금 그 왼쪽으로 진입하는 이런, 저희들이 소위 이제 우회 진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동선에 따라서 시각이 바뀌는 그런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누각 하부는 막았던 것 같습니다. 우아루 자체는 그 누각 건물이고 하부는 전부 이제 기둥으로 해서 벽체가 없이 이렇게 터 있고 그 상부에 단층의 건물이 얹은 것 같은, 올라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17세기 초반에 지어져서 소위 그 기둥 위의 공포의 그 모습이 길게 뻗어져 내려가다가 이제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적인 모습도 약간 보이지만은 조선 중기의 빠른 시기에 어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누각 중에서도 굉장히 그 빼어난 우수한 건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주문과 부리문, 사천왕문과 같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사의 가람 배치를 벗어나 도량과 시선을 맞추며 경내로 진입하면 처음의 모습과 달리 경내에서 보는 모습은 단층이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오래된 목어. 누각을 보시면 앞에 우선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목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목어는 사찰에서 사물 중에 하나로 소위 그 수중에 있는 고기들의 해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치게 되는 그런 것이 목어가 되겠습니다. 이 목어는 보시면은 굉장히 그 옛날 고졸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뭐 서남사라든지 마곡사라든지 화암사 같은 데 있는 목어가 굉장히 그 조각적으로 우수한 것들인데, 뭐 그런 것과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우선 누각은 사찰에서 그 불교 의식이나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쪽에 한 열은 기둥을 생략했습니다. 그다음 저쪽 열에 기둥을 놓으면서 대들보를 걸고 바깥쪽은 짧은 그 대들보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열은 기둥을 생략한 그런 가구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양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포의 내부 모습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연꽃 형태로 장식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그 조선 중기적인 어떤 양식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누각의 전면은 보통 경사진 곳으로 해서 바깥쪽을 쳐다보면 경치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치를 보기 위해서 보시면은 나무판으로 된 문, 양쪽으로 열 수 있는 판장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문들이 전면 세 칸에 다 배치가 되어 전형적인 그 누각의 모습입니다. 건물 전후 혁칸에 보면은 벽에 지금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이 이제 금산사 마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금산사의 화성들이 이런 불화들을 직접 그렸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찰 내부에 좋은 탱화라든지 이런 포벽의 불화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이제 보존 상태는 조금 오래돼서 많이 탈락이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화 자체의 수분은 굉장히 우수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의 삭은 목어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산사의 경내는 작은 마당을 품은 채 숨죽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화루와 극락전, 정목당과 요사체, 저마다의 도량이 미음자 형태로 전형적인 산지 사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정목당. 어떠한 칠도 없이 자연 모습 그대로 소박함을 지킨 수행자의 공간. 나무의 숨결조차 살아있는 듯하다. 이제 요사체하고 마주보는 그 정목당은 소위 이제 일종의 선방 같은 그런 개념, 원래 명칭은 선방의 개념입니다. 그물로 보시면은, 기둥 위에서 이제 초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소위 그 입공식의 장식이 많이 가미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보시면은 기둥 사이를 이렇게 이제 오래돼서 훼손이 되니까 새 나무를 기둥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보시면은 밑에 있던 나무하고 위에 새로 된 나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비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던 소위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뭐 못이라든지 철물 같은 걸 사용해서 보강을 하겠지만 이어진 부분을 과거에는 저런 나비장 같은 것을 철물을 쓰지 않고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거칠애와 꾸밈은 덜어낸 채 불심으로의 정진. 정목당 곳곳은 참선하는 수행자와 닮아있다. 한옥의 벽체에는 저런 회로 바른 회사벽 외에 창호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 창호 형태들이 그 인면을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중앙에 있는 문, 좌우의 문들이 창살의 형태라든지 크기들이 달라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변화를 주는 그런 의장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서양의 그 윈도우하고 도어 개념이 저희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앙에 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멀음이 없이 이렇게 열고 출입할 수 있는 도어가 되겠고 좌우에는 팔 높이 정도의 저런 멀음이 있어서 출입은 불가능한 창호입니다. 그래서 창호도 보시면 창살의 모양이라든지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한옥이 이런 창호의 크기, 위치, 모양, 창살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 굉장히 그 단순한 것 같아도 멀리서 보면은 이 리드미컬한 그런 인면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 전형적인 것 형태를 여기서 저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사의 가장 큰 보물인 극락전.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으로 2011년 국보 제316호로 지정. 극락전은 백제계 양식을 대표하는 하항식 구조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건축물이란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크다. 이 하항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목조 건물을 만드는 방식의 기둥 위에 여러 개의 이제 토막나무를 이렇게 겹쳐서 처마를 길게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공포란 구조가 결국 토막나무를 여러 개 쌓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정교해져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지게 아래로 경사진 나무를 길게 이렇게 빼냅니다. 그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항이라 그럽니다. 이 하항이란 부재가 이웃 나라인 그 중국이나 일본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찾지를 못했다가 소위 1970년대 후반에 비로소 실제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 하항 형식의 건물이 극락전이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그 금산사 미륵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산사의 부근에 있는
기신사 대적강전이라든지 또 조선 고속도보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고속도보에 보면은 과거 금산사의 건강문에는 찍었던 흑백 사진을 보면 분명히 항 형식의 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과거의 백제의 고도 또 여기 완조 하암사를 중심으로 한 금산사의 지금 현재 금산사 본말사 일원의 그 하항식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 백제 시기에는 분명히 하항 형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형식이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이 이 완조 하암사의 극락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사를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국보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불기지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불가의 말처럼 나무만으로 겹겹이 쌓아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목조 건축물. 백제의 숨결이 배인 하항식 구조의 극락전은 이음과 맞춤의 미학을 전한다. 항상 우리 건물에 현판은 하나로 돼서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이제 우화로는 그렇지만 이 극락전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그 하항이 이렇게 길게 경사지게 빠져나와 있으면서 그쪽에 천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 하항의 끝에 장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판을 긁기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판을 각각 하나 글자로 하나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다포 맞배, 지붕이 팔짝이 아니고 맞배여서 굉장히 소박하게 보이는데 좀 더 다가가서 보면은 하항의 용두라든지 그다음에 예주로 엉켜지고 있는 모습, 또 경사진판에 조약 배진이 그려져 있다든지 포벽에도 보시면은 불보살들이 저렇게 있어서 있고 지금 단층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모습들은 굉장히 아마 단층까지 화려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퇴색된 단청이 낡음이 아니라 기품 있는 멋으로 다가오는 극락전. 덕분에 한결 정갈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을 마주한다. 극락전 내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자부처의 두 부살님 등 삼존물이 모셔져 있고 그 상부에는 닷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닷집의 형태로 보시면은 소위 쌍아자라 그래서 지붕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하부에는 연꽃, 또 조약, 비천, 봉황, 또 용들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런 장엄물이 되겠고요. 대들보로 보시면은 대들보 양머리에는 양 끝에는 이제 소위 연꽃의 형태를 형상한 것이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는 개풍이라고 해서 사찰의 불전에 가보시면은 대들보의 중간에 화려하게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용이 화려하게 베풀어져 있는데 안동 봉등사 극락전 불전 기둥에 그려진 용을 마치 연상케 하는 그런 것들로 매우 화려하게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 천정을 보시면은 상하 이중의 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 바깥쪽은 굉장히 좁고 중앙은 넓기는 하지만 상하 이제 층을 줘서 구성을 했고 그 내부에 보시면은 연꽃과 범어 혹은 그 학이라든지 이런 상스러운 동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건물 크기에 비교해서는 내부 장엄은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부처님의 곁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보물 동종. 이 종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소리를 내어 위급함을 전했다 하여 자명종이라 불리는데 종소리로 중생을 깨우치고자 하는 의미도 함께한다. 이 종은 그 임진왜란 때 불이 탄 이후에 다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종입니다. 상부에는 용류라 그래서 용의 모습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아주 독특한 그 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맨 위에는 잘로 가고 점점 직경이 커지다가 맨 밑에는 다시 조금 줄어드는 우리나라 용의 전형적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용류, 중앙의 유곽,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동철대 시주, 그래서 동철을 시주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이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이 시주가 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양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종을 조성할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시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는 작지만은 우리 용의 우리 동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현재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거닐고픈 산사. 빛바랜 단청 아래 모든 것이 고요하다. 완주의 하암사는 비록 산중에 있는 조그만한 절이긴 하지만은 한번 둘러보시면은 흙 속에서 보물을 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은 어느 분 표현대로 진짜 품위 있게 연륜을 지낸 것 같은 그런 절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은 전체적으로 고정해서 침울한 느낌이 아니고 연륜을 이쁘게 잘 먹은 멋있게 연륜이 들은 그런 신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주문 없는 작은 산사, 꾸밈 없는 도량.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얻은 견고함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화암사. 하여 산사 그대로의 고요함 속에서 불심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